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주셔야 하고 생활비도 주셔야 해요.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아들 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모로 여겼다면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겠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거야. 남편 영철의 단호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72세 이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다 겪은 우리 부부의 고난과 극복의 여정이에요.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지는 아들 내외 때문에 우리 부부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검소 그 자체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민의 미래를 위해 살았어요.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히는 저축 도장을 보며 뿌듯해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 영철은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고통을 견뎌냈죠.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 아들 부부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도 많았어요.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떨던 날들, 명절에도 귀한 음식 한 점 사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때우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 내외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들른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봤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준혁이 부부가 좋은 집에서 살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어요. 준혁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초에 전세집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수민이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고마움도 잠시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친구들은 다 신축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충분할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고는 있을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아들 내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희생을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맸죠.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요구가 끝없는 나락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내외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갔을 때였죠. 수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40평대는 돼야 애 키우기도 좋아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저도 가슴이 무거웠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도 이제는 체력도 한계인데,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어요. 잠시 새끼 라면으로 때우고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며 살았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아들 내외는 우리의 희생을 알고 있기는 할까? 하지만 그 모든 고통도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 견딜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큰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아들 내외의 요구는 끝이 없어 보였고 우리의 힘은 날이 갈수록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수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 공손하고 감사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바뀌어갔죠.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어요. 명절 때 집에 오면 수민이는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좁아요.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들 넓은 아파트에 살던데. 처음에는 그저 푸념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그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네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던데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희생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추운 겨울날 난방비를 아끼려 전기장판 하나로 온 가족이 움츠리고 잠들던 밤들, 명절에도 귀한 음식 한 점 사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때우던 순간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수민이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수민아, 너희도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러자 수민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따졌죠. 어머니는 저희가 잘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들 내외의 행복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죠.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 남편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불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아들 내외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우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면 우리가 잘못된 부모처럼 보일까? 저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도 노후에 쓸 돈이 필요하지 않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들 내외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죠. 우리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아들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면 그들은 우리를 이기적인 부모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내어주다간 우리의 노후는 물론이고 당장의 생활도 위태로워질 것 같았죠. 어느 날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오히려 그들의 자립심을 해친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의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신혼집을 사주고 나니 이번엔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죠. 준혁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차 한 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았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힘들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까지 받아 차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번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용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간대요. 우리도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수민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다 보니 우리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남편과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들 내외는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모이면 웃음소리 대신 긴장감만 감돌았죠. 수민이는 매번 친정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준혁이는 그런 아내의 편을 들며 우리를 질책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우리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준혁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모든 희생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식사 시간은 더 이상 화목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듯 불평을 늘어놓았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죠. 때로는 화가 나서 말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 내외가 더 멀어질까 봐 참았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애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의 무리한 요구를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역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의 가방에서 2억 원이 든 비밀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수민이는 평소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늘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껴 모은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사준 집과 차, 그 모든 것이 허공에 뜬 것만 같았죠. 남편은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배신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애들은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서로 붙잡고 울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죠. 우리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어요. 아들 내외를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만 했던 걸까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는 그저 아들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준혁이가 온라인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사채업자들이었죠. 김준혁 씨 부모님 되시죠? 아드님이 진빚 갚아달라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설렘,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더 이상의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줬지만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준혁이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트레스와 배신감으로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협심증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때문에 꼭 큰 돈이 들어갔어요. 병실에 누워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여보, 돈보다 당신 건강이 걱정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이 돈이 이렇게 쓰이다니.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밤새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잠들기 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봅시다. 남편이 힘없이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결심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 부모로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우리를 상대로 생활비 제공 의무와 재산 분쟁으로 고소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당한 몫을 주세요. 준혁이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상대로 법정에 서겠다는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다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죠. 우리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다시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남편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죠. 그날 밤 병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죠. 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우린 그저 아들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섰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꿈도 꾸지 못했죠. 서로를 마주치면 냉랭한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만 오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수민이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른 척하려 했지만 결국 눈이 마주쳤죠. 수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도 살아야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돈 때문에 우리와 대립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민아, 우리가 너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니? 수민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 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제 와서 그걸 내세우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의 모든 희생이 그저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과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저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어쩌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가족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준혁이와 수민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우리와 소통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죠. 한때는 따뜻했던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차가운 법정 증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어요. 남편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을 드나들었고 저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욕심 많은 노인네로 취급받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거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지 않겠소. 저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를 불러 우리의 결정을 알렸어요. 준혁아, 수민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라.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농담이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수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단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그 말을 듣고 준혁이와 수민이는 분노에 차서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저는 흐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들 내외는 마지막까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주셔야 하고 생활비도 주셔야 해요.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준혁이가 따졌죠. 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부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모로 여겼다면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겠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언제나 환영이야. 하지만 그 아이들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하지는 마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야 우리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았죠. 그 후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협심증 수술을 받고 저는 무릎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며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당신. 이제야 우리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죠. 하지만 때로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면 더욱 그랬죠.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는 우리 삶을 살 때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시간을 견뎌냈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우리의 결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아들 내외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민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바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우리는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너희도 잘 살아보길 바란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죠. 지금 우리 부부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삶을 찾은 거죠.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만은 아니라는 거요. 우리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 끝까지 희생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행복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